볼링성 정상을 이루는데 볼링성 정상이라는 건 다리가 이렇게 올렸다. 위에서 이렇게 숨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돌리고 이렇게 발은 아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링성 정상인데 볼링성 정상을 입은 후로부터 무릎 관절 안쪽에 약간의 만성적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뜰다리 안쪽에 부었다고 합니다. MRI 스캔을 실시하여 무릎 관절의 통증 원인을 평가한 결과 안쪽 관절염 가입뿐만 아니라 반막 모양 세미멤브라너스 장단지근 안쪽 머리 사이에 이 안쪽에 위치한 양성근을 발견할 수 있다. 베이크 시스템이다. 베이크 시스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만들리죠. 베이크는 거의 바꾸는 사람이 오래 쓰가 있으니까 아프면 파트너분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안경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자, 원래 베이크 장점은 얇은 불사 형태로 증상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면 증상기 구조물이라고 보기 힘드는데 어쨌든 증상기 구조물인데 이것이 관절의 병변 때문에 관절 속에 있는 관절액이 무릎 관절이 자꾸 생성되고 흡수가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무릎 관절의 병이 어떻게 됩니까? 관절의 생성이 많아지죠. 생성이 많아지니까 흡수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흡수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자꾸 물이 자꾸 더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것이 안되기 약간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뒤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새게 됩니다. 그것이 베이크 안경입니다. 그래서 덩어리 뒤에가 맞아지고 보는 느낌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 베이크 안경이 있는 경우 성인 베이크 안경의 50% 이상은 무릎 내에 관절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크 안경은 베이크 안경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관절 내시경으로 무릎 내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이 있는지 그 병을 치료를 해야지 베이크 안경만 잘 만들어내고 나면 또 재발할 수가 있어요. 베이크 안경은 그렇게 해도 재발을 가능합니다. 또 주사위로 뽑고 나면 거의 100% 재발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도 재발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저렴한 비용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RI적인 경우에는 무릎 내 질병을 딱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오면은 초음파로 이게 리포만지 그러니까 지방도인지 아니면 베이크 안경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한 7, 8만 원 합니다. 미급입니다. 설명하고 해보고 만약에 다시 이제 MRI 무슨 무릎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MRI 찍어서 관절 내시경으로 무릎 있는 거 확인하고 치료를 하면서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하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꼭 배워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또 재발하니까. 그래서 관절의 병변하고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메이크 시스템 제거하고 방수수법 다시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메이크 안경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 얇은 벌사가 있는데 이 벌사가 관절막 빨간 게 있는 관절락이죠. 관절락에서 안쪽이 높아져서 앞쪽에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밀고 뒤쪽에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 통로가 만들어서 이렇게 큰 안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볼까요? 일단 발목으로 내려가죠. 무릎 다 끝났어요. 28세 여성 테니스 선수로 활동 중 뒤쪽 장단지근과 다리 부신 통증이 나타나 3개월 전부터 점차적으로 악화됐다. 3종 경기 트리아슬론을 갖다가 하면 트라이애슬론을 하는 위해서 4개월 정도 방송을 끝나기 전에 시작했다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게 아크릴 스탠드이거든요. 아크릴 스탠드 올라가는데 이게 하얗게 보이죠? 우리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뭔가 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이죠? 저희랑 펜들은 물이 없는 성분이며 물이 없는데 물이 보인다. 이거는 이색상이에요. 생각하면 이거는 보온이고요. 보온도 까맣게 보이죠? 물이 있죠. 근데 보온과 보온 사이가 하얗게 보이죠? 이건 조에트 플루이드. 완전히 희게 보여요. 액체는 희게 보인다는 건 우리가 대만에는 뭘로 보면 수소 혼자의 양을 보면 수소 혼자 제일 강한 게 뭐냐? H2O, 산소. 우리 몸에서
산소, 수소, CHO.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는 기본 원소가 CHO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산소가 제일 비중 높은 게 O2, CO2, H2O, H2O가 H에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고 MRI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장을 주면 수소가 자기장 방향으로 탁 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또 자기장으로 또는 수소가 또 반대 방향으로 탁 돌았어요. 딱 돌았으면 이것이 시간이 생겨야 되죠. 안 돌아서는 놈은 시간이 적고 탁 돌아서는 놈은 시간을 높여요. 보강도 시간, 할 시간을 그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요 정도는 알았는데 기가 뭐 이런 거 모르는데 땡거는 물, 거는 물 아닙니다. 요 정도는 요것은 표가 안 나죠. 요런 이미지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 그러면 아킬레스 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한쪽에 튕겨 보이죠. 그러면 아킬레스 텐들 안에 물이 많다. 물이 많으면 역전 반응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킬레스 텐들의 텐디라이티스 혹은 방금 넓죠. 이런 것들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자, 아킬레스 텐들은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 그때 오비우스 신드롬 할 때도 배웠죠? 앞전 시간에 오비우스 신드롬. 오비우스 신드롬 기억나니? 오비우스 신드롬. 기억납니까? 오비우스 신드롬. 보온에서는 스트레스 팩처. 그죠? 머슬에서는 크로닉 파스포 신드롬. 텐들에서는 텐드로패시, 파르텐디라이티스, 텐더 럽처. 그죠? 자, 텐더 럽처에 이게 아킬레스 텐들이에요. 텐더 럽처. 그죠? 그래서 이게 파라텐디라이티스, 파라테노나이티스, 테논 이런 말이 뭐냐면 텐더를 싸워도 막을 납니다. 그래서 힘줄 파라 그 주변이거든요. 힘줄만 주변에 이렇게 막 주변에 있죠. 알겠죠? 파라테노나이티스, 텐디노시스, 힘줄에 있는 건데 텐디노패시 이해하겠죠? 그 다음 인더스널 텐디라이티스, 탁구의 인더스널 하는 근육은 붙는 부분이 한 건에는 오리진, 한 건에는 인더스널이라고 합니다. 인더스 오리진, 인더스 기시부, 중시부. 그러니까 모든 근육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붙잖아요. 자, 위에 붙는 것은 오리진, 기시부. 밑에는 인더스, 정지부. 자, 그래서 기시부는 움직이지 않지만 정지부를 통해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일을 제일 많이 하죠. 오리진 기시부보다는 인저션, 정지부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저션의 텐던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전자부터 꼽히게 돼. 텐던과 미가부터 텐던, 미가부터 알죠? 텐던은 근육과 뼈 사이에 있는 거고, 미가부터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박근을 할 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두박근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뼈를 갖다가 그냥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뜯겨져 이게. 자, 그러면 머슬이 어떻게 붙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 머슬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텐던이에요, 텐던. 그래서 요 부분이 오리진, 기시부, 여기 인저션, 정지부. 기시는 시작하는 거고 정지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육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주로 움직이는 건 뭐다? 근육이 움직이면 이쪽 안 움직이는 자리는 안 하는데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파트를 아킬레스 텐던도 마찬가지고 밑에 쪽에 그 근육 자리만 치지 마시면 밑에 쪽에 인터셔널 텐디라이티스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줄도 생기고 럽처 생긴다. 자, 그럼 이제 팀플링이라는 게 뭐냐면 아킬레스 텐던이 터지면 이거 많이 보면 아킬레스 텐던이 각각 앉아주세요. 그래서 쫙 올라갑니다. 그죠?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죠? 그래서 로마시가 때 아킬레스가 어릴 때 풀사에 보면 엉덩이 제가 엄마가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내 모습에 담궜었다. 담궜는데 아직 좀 안 되니까 잡고 담궜죠. 그래서 손잡은 부분은 이 물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몸은 제일 굵은 텐들이죠. 이 텐들이 찢어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들어가는 텐들이 열기가 떨어졌으니까 디플링이 푹 들어간다. 그 다음 톰슨 테스트는 별거 아니다. 위에 있는, 만약에 이게 떨어졌으니까 위에 있는 일부 막 짜버리는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팍 싸니까 이게 기가 짧으니까. 근데 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짜도 안 움직인다. 무슨 말이냐면 발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싸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짜가 있는데 발이 내려갑니다. 왜? 땡기니까. 그런데 터지면은 짜도 안 땡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톰슨 테스트가 터집니다. 그래서 아까 텐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이거나 울트라사운드나 MRI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프트를 오케이하고요. 그 다음에 아큐레 텐트에는 이 부분에 여기가 소프티슈가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또 벌써가 있어요. TBR 뒤쪽과 아큐레 텐트 앞쪽 요 사이에 벌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파라테노라이티스이기도 하지만 아킬레스 텐던 주변에 있는 벌사에 연중이 벌사이티스 생깁니다. 그러기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실내에는 원장님들이 주사나 주죠? 스트레이트 주사나 주고 하면 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 텐던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킬레스 텐던 주변의 문제인지 아킬레스 텐던 너트인지 자 일단 너트는 아까 제가 디플링만 부분 들어간다. 그다음 톰슨 테스트였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지인이 왔는데 병원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야 내가 이래다 이거 진짜 안 걸리는 거 힘들어 운동하다가 푹 했는데 이게 그냥 되지가 아니냐 그거 가만히 보는 거 가지고 뭐 폭파했다? 톰슨 테스트 해본다? 포지티브다? 그럼 빨리 우리 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하자 지인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시키면 또 상품도 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볼까요? 이거는 뭐 사실 발목 부상은요, 발목 골절이나 이대골절은요, 일반인과에서 앞에 냉장 수술만큼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앞에라고 해요. 정형외과 앞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금도 내 앞에도 두 명이 한국에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간다더니 발목비는 어쩌면 고마운데. 일단 봅시다. 19세 남성 농구선수 운동용 불안전하게 착지를 하면서 발목 관절에 각쪽으로 뚝하는 느낌, 쭉 각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깥쪽으로, 피부라는 쪽으로 뚝하는 느낌을 받아도 손상기부 통증과 종상이 걸렸다. 자, 우리가 일단 이런 경우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엔티리어 TV 피부라는 ATFL 이거는 칼카니오 피부라는 겁니다. CFL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티리어 티비오 피부라는 겁니다. 앞쪽 티비오 이게 팔로 피부라 앞쪽 급이인데 한글 하면 더 힘든다. 상수도 보이고 피부는 비골이니까 전급이인데 앞전에서 전급이인데 요거는 칼카니오 피부라는 겁니다. 종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 ATFL하고 CFL이 터진 거예요. 너를 하나 터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발목입니다. 여기 나왔죠. ATFL 전급이인데 CFL 종비인데 매니할 때는 대표적으로부터는 삼각이 튼튼하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쭉 펜시 쫙 펴집니다. 삼각이라는 델토자라는 건데 델타라고 하면 삼각주잖아요. 삼각주가. 여기도 델토자로 써 있습니다. 삼각주가. 이렇게 낙동강 끝에 이렇게 강력 쫙 하다가 쫙 갑자기 넓어지면 폐쇄물들이 있어서 쌓여서 이 삼각주를 중상으로 델타라고 하잖아요. 델타처럼 생긴 보이는 무슨 생긴 것들 무슨 양 이런 거들 무슨 모양을 델토이드는 삼각인데 슈피리어는 인테리어 탈로피블라를 합니다. 포스테리 인테리어 탈로피블라를 합니다. 인터오시어스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앞쪽이라 보면 이 앞에 엔티리어
슈피리어는 저 위에 있겠죠? 이 발목이 있는 게 엔티리어. 티비아 피블라의, 티비아와 피블라의 엔티리어의 그냥 해봐 무조건 그냥 공략하는 게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리어 티비아 피블라는 이게 뒤쪽, 발목 뒤쪽에 가서 외우 인대가 있을 거예요. 뒤쪽 설레이지. 그걸 말하고요. 인터시브스 리가 보면은 이 위에 이 티비아하고 피블라 사이에 길에 있는 곳에 이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 오세스 리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발목에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라테랄 쪽에 있는 엔테르 티비아 피블라 리그먼과 칼칼리 피블라 리그먼 이게 많이 다치고 이쪽은 안 다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붓고 통증 있고 물리가 아프고 아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오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 아픈데 줄 아니까 학생들이 어디 아픈데 물어보면 여기가 그럼 어떻게 다쳤니? 물어보면 착잡아놓고 발목이 이렇게 되었다더니 이렇게 되었다더니 그런 거네. 그러면 삐인 채를 보고 뛰었을 때 힘을 받는 위치를 보고 보복으로 눌려가요. 눌려가서 보복 쪽에 눌리가 아프면 이 골절이 많이 오고 보복 말고 피부나 티비아 쪽에서 눌렸으니 복숭아뼈 쪽으로 눌려서 아프면 골절이 안 되지만 복숭아뼈 밑에 복숭아뼈 끝 안쪽에 눌리거나 뼈 안쪽에 눌려서 아프면 이건 리가먼트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스트레스 뷰를 찍는데요. 스트레스 뷰는 골절이 있을 때 찍어버리면 골절이 더 어긋나버려서 완전히 멀쩡한 그냥 수술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줄 제껴갖고 그냥 더 어긋나서 완전히 수술하고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받아낸 거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일단 사진을 찍어서 골절력으로 확인합니다. AT를 아껴놨을 때나 CG를 찍어서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 골절이 없다 이러면 다시 스트레스를 주죠. 그럼 그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것을 골절인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괜찮으면 인대 여부를 다치기 위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을 겁니다. 그래 말 안 하고 사진 찍을 때 또 추가해서 한꺼번에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미리 이야기해요. 미리. 자, 찍고 나서 괜찮으면 또 찍을 겁니다. 아프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하고 또 다음에 찍어가면 이번에 지금 좀 아플 겁니다.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은 화를 내. 그 환자들한테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환자가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끌려가야 때문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 감을 잡고 좀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줄수록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항상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선 엑스레이를 찍을 때 스트레스를 주죠. 스트레스를 간단하다. 어떻게? 다친 그 상태로 다시 만들어준다. 그럼 더 아프겠죠?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객기가고 찍는 거예요. 이거 찢어졌는데 이렇게 전체 이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스포츠라고 이렇게 기가 있어요. 바로 스포츠. 이게 찢어지려면 발목을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인대가. 그러면 어떻게 찍을 때도 다시 이렇게 젖혀져요. 그럼 얼마나 멀어졌는가? 정상 쪽과 비교해서 우리 니한테 맞춰보죠. 발굴수 바우스 테스트 할 때 각도 보고 벌어지는 길이고 마찬가지로 앵글도 그렇게 해서 리가먼트가 찢어진지 아닌지 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이제 MRI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로닉 인스테빌리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치는 것보다 안 다치는 게 더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나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럴 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어느 쪽이 많이 다친다. 이제는 다친 적이 있는가? 그래 다친 적이 있다면 그쪽은 크로닉 인스테빌리티 만성 불안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MRI 찍어서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발목 같은 경우에는 관절 모양이 격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격자 구조. 그걸 표현을 격자 구조. 자, 우리가 이렇게 관절의 모양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샌들 조인트, 머슬 조인트, 머슬 조인트. 자, 우리가 그냥 한번 내드릴게 볼까요? 고관절은요, 이게 미국고, 이게 볼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볼 소켓 조인트라고 해요. 볼 소켓 조인트. 소켓 조인트. 그죠? 그 다음에, 설관절은요,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여기 이거 한번 들어가
그런데 이제, 발목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볼속의 쪽이 보다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티비하고요. 이 피부랍니다. 근데 타무스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디귿자처럼 생긴 게, 이렇게 볼록 한 개씩 들어가서, 요걸 갖다가, 격자라고 해요. 이게 자체가 격자예요, 격자. 근데 이게 다른 관절 모양이 격자라고 부르는데, 발목을 따로 격자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한쪽이 인대가 터져서, 아니, 이 한쪽이 인대가 터져서 덜컥거리게 되면 완전히 나와요. 안에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덜컥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정말 인대가 터져도 덜컥거릴 일이 별로 없어요. 안에 잘 움직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안전이 됩니다. 그래서 심한 구멍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발목 구멍한테 수술을 한다고 보면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자주 삐기가 막 구멍 사이에서 푸시하고 결국까지 나이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발목을 끼면 발목을 자주 낀다. 왜? 처음에 인대가 다쳤을 때 제대로 이 발목을 고정시켜서 하다못해 스피터를 일주일, 2주, 한 3주일 이렇게 고정해서 리가먼트가 제대로 부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나버려서 그냥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또 다니고 하다 보면 인대가 펴진 채로 늘어지거나 펴진 채로 그냥 생활하고 근데 그게 그냥 이상한데 근데 인대가 펴져버리면 돌포리오 섹션이라고 해서 이게 리가먼트 아니야? 리가먼트에 돌포리오 섹션이에요. 돌포리오 섹션 돌포리오 섹션 고유지각 능력이에요. 고유지각 능력 고유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각 능력 고유라고 하는 이거 뭐냐 이거 자체의 고유 지각 우리는 보통 어떻게 느껴할까 내가 이렇게 몸이 힘을 내 다리가 휘어지네 내가 생겨서 바로 잡습니다 근데 무릎이라든지 발목에 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대도 긴장합니다 인대는 사실 잘 안 늘어나거나 수축이 안 되는데도 긴장 어떻게 하냐면 발목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착지할 때 발목이 바깥으로 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발목 인대가 긴장해서 탁 잡아줍니다. 그게 고유지각 능력이에요. 이 발목 자체에서 그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탁 늘어지는 순간 수축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수축을 해서 발목을 보호합니다. 그게 프로프레셉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찢어진 채로 안기구슬을 안 하고 제대로 상처 치고 안 되면 프로프레셉션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나가다 잡힙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가식돼요. 바닥 앞에 딱 해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왜냐면 발목 자체가 인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프로프레셉션이에요. 그런데 찢어져서 그냥 주사하면은 프로프레셉션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또 뛰고 또 뛰고 그럼 계속 뛰면서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발목 완전히 다치거나 빼었을 때는 반드시 와서 진찰을 보고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안경설해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다치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보통 일단 싹 오라 하면 방광이나 병원에 돈 벌라고 이렇게 오라 하면 내가 안 하는데 이라는데 그거 정말 그러니까 밖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든 또 다른 등록에서도 그런 설명을 오야만 해야 돼요. 간단한 것도 기억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국인인데 왜? 몰라서 저 사람이 남아가를 한국으로 축구를 들을 줄 그러니까 무시해서가 아니고 중요성을 몰랐어요. 우리 나도 살아보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때 내가 봤을 때 참 좋았을 텐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계속 한다는데 설명해요. 요거는 껍질 먹는 때 하는 소리입니다. 라이스가 있는데 왜? 라이스, 레스트, 시계 해주고요. 아이스, 냉진지 해주고요. 컴프레션, 입을 막아주죠. 엘리베이션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막아주죠. 라이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꼭 안 해도 당연히 다치면 쉬고 떨어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로 감아서 구조물 깨주고 그 다음 다리를 들어서 또 구조물 깨주고 통증도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 라이스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폴리팩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핫팩을 언제 쓰냐? 핫팩 다치고 나서 바를 때 되는데 바를 거는 더 있겠죠. 자, 핫팩은 혈류를 내가 주고요. 혈류를 좀 되게 더 주죠. 다쳤을 때 피가 막 모이는데 또 떠다니고 너무 뭡니다. 뭐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완전 운동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 염증 반응일 때 핫팩을 해주면 조직이 재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개 다치고 상면 운동을 급성기 때는 폴리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핫팩을 하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꼭 사람이 뭐 지킬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도 안 폴리팩. 무릎 혈류가 발전되고 이렇게 되려면 핫팩. 그래서 핫팩, 폴리팩, 교대로 하기도 하고 네모판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빌리티에서 46주. 우리가 그가 제대로 마무리는 46주가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됐을 때 보통 우리가 늘어났을 때 1, 2주 해서 하는데 웨스트는 운동은 3분의 6주 유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프로프리오셉션이 다시 회복되는데 시기가 그 정도 걸려요. 더 장기적으로 2, 3개월 걸린다고 그때 있는데 적어도 3분의 6주 정도는 지나야지 프로프리오셉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 다치고 1, 2주 만에 재활치료가 또 다치고 이게 프로프리오셉션 문제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시스템 완전히 망가져요. 푹 쉬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오는 일입니다. 에세이들을 쓰고 그다음 프로리인스빌리티 그런 인사빌리티 경우에는 오픈합니다. 자, 그래서 골절일 때, 요거 뼈가 골절이 좀 잘 안 보니까 피부로 플렉스. 피부로 플렉스가 어떤 경우는 아주 미세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봉을 눌릴 때 아픈데 엑셀이 하나 나온다. 시리즈를 드려야 돼요. 보스. 올리기를 같이 찍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만 알면 되고요. 어쨌든 동아리 골절, 얼굴을 지나가는 디스플레이스 보면 앞에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CT 찍고 MR 찍고 MR 왜 찍냐? 혹시 공간된 이거 정상이 있는지 확인 안 돼요. 그래서 골절 있으면 엑스레이 CT MR에 다 찍어서 공간된 것도 정상까지 같이 확인해서 같이 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 안 되면 사진이 좋은데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수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룰은 없습니다. 원칙이죠. 이건 원칙인데 제 경험을 보면요. 테스트를 해갖고 피부가 좋은 걸 못 봤어요.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즘은 트렌드가 뭐죠? 홈 픽세이션은 거울이 앞에 홈 픽세이션은 결과를 버전을 해주고 빨리 움직이죠. 우리가 골절이 되면 골절 중에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통이 이상이 생깁니다. 자율신경계통이 이상이 생겨서 그쪽에는 장기적으로 뼈가 약해집니다.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골절이나 다치고 나서 옷가락 오래 짚게 되면 그쪽 부위뼈가 아주 약해져서 마치 골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 쓰기 때문에 뼈는 자꾸 써주고 체중을 위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골절이 됐다. 자, 이 앉아 골절이 됐다. 저쪽에 직장생활 복귀 문제, 그 다음 활동 문제. 그럼 4주 동안에 못 빨리 주고 6주 동안 못 빨리 주고 계속 하냐 될 것이냐, 아니면 수술 빨리 해서 1, 2주 만에 수술하고 에어테스트 착용하고 그러다면 죽도록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덜하면 수술을 합니다. 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기가 빨리 수술하고 물론 이제 수술하는 재미있으니까 아가씨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상처에 일단 걱정이 되면은 그런 건 좀 방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빨리 수술해서 빨리 활동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꼭 수술의 경우는 꼭 원칙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자꾸 우리가 아는 것만 보이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책을 보면요, 책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많이 있으니까 책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안 되게 있다고. 무슨 이런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단어관리가 많이 분리해졌잖아요. 그럼 단어관리가 분리해서 왜 분리했어요? 그게 필요해서. 바깥에서 하다 보면 더 필요해서. 그걸 갖다가 정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게 되면, 책이 있으니까 이거 중요하겠지라고. 근데 실제로는 아니고, 책이라는 것은 펜슬을 그냥 많이 해서 저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딱 찾아가요. 이런 게 이런 게 중요하냐. 왜 그러냐. 책에 있어서 아니죠. 밖에서 많이 보니까 많이 습하게 됩니다. 무슨 뱅인지 알죠? 네? 무지개 반지죠. 자, 무지개 반지는 여기 보시면 펄스 메타타잘, 세컨드 메타타잘과의 각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펄스 메타타잘과 펄스 프록시말, 그레이트 프록시말 폴란스의 각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각도의 차를 보는데 실제로 교과서적으로는 까마득 금생 근데 수술 한국수 말고 전제 수술하는데 금생하고 김하고 생하고 책 찾아서 정리해갖고 나는 죽기로 했는데 저녁에 못하고 기억나요? 기억나니? 진짜 언제 생겨올 정사각도하고 언제 이상되면 수술한다는 거.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칙은 크게 원칙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많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인터 메타타자 앵글이 메타타자가 메타타자 사이 인터 메타타자 앵글이 많이 벌어졌다 이러면 요 플러스 메타타자를 뼈를 쳐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각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팔랑스와 메타타자 팔랑지악 앵글이 많이 벌어졌다면 어쨌든 이것은 팔랑스를 갖다가 메타타자가 일치선이 되는 가까운 메탄각도가 되고 수술이 되는 이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개는 이게 튀어나왔을 때는 엄지발가락을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 수술하는 게 제일 간단한 수술이고요. 그러니까 뼈를 건드리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요 메타타자, 인터 메타타자 앵글이 많이 벌어지면 이 메타타자를 뼈를 건드려서 어떻게 하든 이 각도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더 복잡하게 말하면 이 메타타조 블렌디악 앵글을 교정할 때도 요 디스탈 메타타자 부분에다가 오스토토미를 쳐서 안쪽으로 당기거나 하는 걸 쉐브로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해서 하면은 이게 각도가 더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합니다만 어쨌든 뼈를 건드리냐 아니냐 문제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간단하게 수술 방법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뼈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요 튀어나가고 요 뼈를 깎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바로 갖다 치우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국제 폐기체로 많이 벌어졌다, 인터넷 타사세에 벌어졌다, 대개는 디지털로 하는 것보다 프록시말 쪽에 하는 것이 요즘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여기서 프록시말 쪽에 오스토토미를 쳐서 이것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안에, 플레이트가 뭐예요? 팔로스 플레이트예요. 너무 좀, 이거는 너무 웃기네요. 팔로스 플레이트를 떼어서 이렇게 돌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데 나중에 그 사진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설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지개 반지는 자, 분열하는 건 뭐냐면 분열활동이라고 해요. 분열은 뭐냐면요, 무지개 반지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뭐 얇은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있어요. 글자 얇은 물주머니인데 여기에 이 얇은 물주머니가 두꺼워져야 물이 차는 거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정말 제가 그걸 분열해. 그러니까 금방이 요 안쪽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걸 덜덜 그럼 여기에 딱딱하게 돼요. 끝까지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팔로스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 자체로 실제로 대부분 생기는 게 뭐냐면 아주 분열은 그 자체로 생기겠지만 팔로스 때문에 분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다시 제거하면서 여자에 많다.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메카니컬하게 생긴 것 같은데 여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치고 다니는 것도 나는 이걸 안 싫어야 하는데 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정이 페미니스트 어머니가 내가 한번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발가락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남편이 있는 데서 물어봤어요. 이 가정이 혹시 어머니께서 이런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한테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차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남편한테서 내가 절대부터 가족력이 있는 안 좋은 유전자를 타고는 집안에서 내가 신동도 못했더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남편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아주 들어서 그래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 아는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과에 가서 이거 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것은 뭐하니? 그 말을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다녔는데 들으면서 마지막에 팔을 탁 내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 치료가 안 되고 힘이 상해서 들으면서 뭐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한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저희가 한자들도 보면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뭐 너는 이제 뭐 됐지 뭐 이렇게 다른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이고 그러셨어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등록해주고 내 타임 맞춰졌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상대편의 말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발전을 찍을 때는 스탠딩으로 찍습니다. 붓을. 그러니까 체중을 넣었을 때 발가락이 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 푸드 AT를 찍어서 정상각도 나왔겠네. 정상각도를 가르쳐준다. 모르는데 첫 번째 발가락 인터넷 타자인 거는 붓도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해야 될 인디케이션은 이건 아니니까.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힘가는 정상 15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이 보이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비정상이지만 어느 것을 넘어가야지 어떻게 수술한다는 것도 따로 있어요. 치료는 신발, 볼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요. 보조기구, 포스페이스 있죠. 우리 구유에 발전하고 나면 사진 실리콘 끼우는 건 포스페이스는 뭐 그런 거 가격하고요. 수술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각도가 인터메타타자견들이 있고요. 이게 알루스, 나이로스가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우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그림도 뭐 사실 제가 찾았다 좀 각도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65세에서는 양적성 악화근의 통증과 제2상 발허리뼈 연결이 불편하니까 끝에는 중독이 심한 앞으로 향한 듯한 통증을 합니다. 통증은 가늘지고 안 됩니다. 그녀는 자갈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붙어있죠. 이거 보여주고, 원래는 이런 걸 보여주는 맞아요. 조금씩 벌어져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붙어있다. 그건 뭐냐면, 메타타자르지아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타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발바닥 앞쪽으로 글루가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동전이 TV를 딱 보여주는데, 메타타자를 해야 되죠. 폭포가 밀어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발허리 패드를 떼어서 치료를 합니다. 수술은 내가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그냥 말하면 제대로 잡아볼 거예요. 61세에서는 오른쪽 발품 통증의 검사에 선주성 운동이 나타났다. 통증 시도를 했다. 간단 통증이 아침에 천국병을 스타트 페이를 처음 잡으면 할 때 그렇게 아픈 거. 맨날 그런 거 괜찮아요. 스타트 페인.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앉아놓고 가끔씩 심한 통증을 좀 했다고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은 게 독대로 넘깁니다. 플라스타페이션. 우리가 발바닥은 반복적인 미세조다. 발바닥은 우리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봐도 엄지발가락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렇게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옆모습을 봐도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이렇게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아치 모양. 자, 그러면 여기 아치 모양에서는 여기 활주력을 하죠.
그러니까 족저근막이란 말이냐, 발바닥 밑에 페이시아거든요. 페이시아. 페시아. FASCIA. 페시아. 근막. 이게 위에 있는 뼈로에 이렇게 아치 모양 물고 있는 것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체중을 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체중이 주어지면 이게 벌어지는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기죠. 힘이 있게 됩니다. 이게 부서지는 편박의 경우 제야. 왜? 아치가 되어야 힘을 지더라고요. 편편할수록 이 힘을 많이 이 활주를 하는데, 이 활주를 있잖아요. 이 활주를 하는 힘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편박이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이 음악의 역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뒤쪽에 가까이에서 쪽에 뼈가 튀어나오면 종골 돌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역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전부 그냥 우리가 뭐냐면 종골 동동적으로 페이폴 리치시더, 페시아이티스, 족저근막 이런 것들 다 그냥 중층에서 그냥 발이 체중을 다 주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백이니 지백이니 뭐 요즘 환자들이 인터넷 들어가니까 뭐 종골 동동적으로 족저근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체중을 줘서 발바닥 쪽에 장력, 텐션, 자꾸 땡기는 힘이 가해지니까 염증이 생겨서 생기니까 하는 거 많이 돼요. 발바닥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반복된 미세 손상의 원인이고 리스펙트는 비만, 체중이 많이 나니까 장시간 습관입니다. 그 다음 발뒤꿈치 쪽에 보니스터, 칼칼리스에 뼈가 블랙도, 현발 뼈들이 다 봤는데 이야기했죠? 다 족적으로 그러니까 페시아이티스를 유발해요. 자, 치료를 보죠. 안 움직이게 스프린트 되고 발을 갖다 이렇게 들게 되면 더 땡기나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땡기면 더 아프죠. 그러니까 발바닥을 꽂으면, 발목을 꽂으면, 그 다음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그래서 이제 발가락을 갖다 땡기는 전진 천천히 땡겨서 페시아가 서서히 늘어나서 또 건강하게 튼튼해지도록. 그리고 힐패드, 발 뒤꿈치 쪽에 바나바나 실리콘 패드 있는데, 그 다음에 수술을 해요. 이 케이스로 수술을 해요. 애기 학생은 다 좋아지니까. 정말로 한다면 되겠지만, 발 뒤꿈치 쪽에는요, 발바닥하고 발 뒤꿈치 쪽에는 우리가 체중을 주는 수면지 조직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좋은 조직. 그걸 한번 째버리면요, 그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발 뒤꿈치 한번 다쳐서 수술하고 평생 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서 딱 다치고 오면, 아이고, 평생 고생하실 거다. 미리 딱 겁을 딱 줘놔야 돼요. 근데 진짜 대부분의 경우가 아파서 못된대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쪽에는 가급적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입니다. 물론, 진짜 아파서 모살에도 한번 해줘야 돼요. 독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폐가 특별해서 깔깔해서 종골 뼈인데, 여기 쫓겨야 하는 거예요. 종골 돌기죠. 이런 것들이 또 다르죠. 또 발이 패드죠. 이런 거를 사용하게 한다. 사실 오빠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공부했지? 초등학생이랑 사실 없어서. 아니, 잠깐만, 왜 많아? 나도 오빠가 줄 알았는데. 에이,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관절입니다. 요뼈 사이가 관절 간격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낙상 발목에 통증이 생겨 있다. 그러면, 그때 문제는 뭐냐? 관절입니다. 자, 관절염 수술합니다. 압소플라스티.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우리 여기도 계시죠? 한번. 당뇨가 그분은 어디가 뭐 찢어서 그런 뭐 DF 당뇨한다면 혈관이 아주 다르게 치고 혈관이 막혀야 모세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라도 혈관을 가야 돼. 무슨 재생을 하나요? 재생을 당뇨가 DF 비외상성으로 다치지 않아서 관리됐다는 사람의 85%가 당뇨 환자 때문이다. 당뇨 때문에. 그 다음, 당뇨 환자의 3에서 4%까지 아주 많은 겁니다. 5%도 수용이 확정이 돼요. 엄청 많은 거예요.
감각, 운동, 자율신경. 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말초신경이 적용됩니다. 감각 소실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좀 따지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상처 생기고 그 상태가 치유가 진행되면서 세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감염화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10분 쉬는데요. 10분 쉬는 동안 내가 하루 살고 숙소에 먹을 때 자리에서 내가 그냥 보세요. 그럼 5시 10분부터 간헐